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국 논평과 중국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논평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는 왜 발달했는가? 첫 번째, 대기업 위주의 성장. 한국은 자원을 몇 개의 재벌 기업들에게 집중시켰는데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경쟁 상대를 밀어낸 결과 삼성, LG, 현대의 기술과 브랜드 모두 글로벌 톱 클래스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재벌들의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커지면서 양날의 칼로 작용되고 있다. 한국은 패널, D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밀한 투자 정책으로 경쟁자들을 추월했다. 중국도 재벌 문화가 아닌 한국의 지원 정책을 본받아서 반도체, 패널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철도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두 번째, 한국은 적극적으로 광대역 통신망을 확충하고 인터넷 속도를 높였다. 한국 정부는 IT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기통신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가 되었다. 중국도 2년 전부터 한국을 따라 광대역 중국이라는 전략 아래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인터넷 속도 향상이나 보급 등이 주로 시장과 통신회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만 정부 주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번째, 매우 치밀한 한국의 인재 육성 방침. 이스라엘은 필리핀 가정부와 태국 요리사 등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한 가지 굉장히 변태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 정부의 자금으로 한국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을 무료로 고용할 수 있다. 이 청년들은 영어가 유창하고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췄으며 몇몇은 중국어도 유창해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교류한다.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술 대부분을 스타트업 소규모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경력이 있으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이스라엘 스타트업 회사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가 전문성을 높인다. 유능한 한국 청년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국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네 번째, 문화산업. 1998년 한국은 정식으로 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21세기 한국의 기간 산업으로 첨단 기술과 문화산업을 제시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1998년에 한국이 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들었다면 만년 속국에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가져간 한국이 무슨 문화가 있다고 문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거야? 라며 코웃음 쳤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 한류는 영미문화,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와 함께 세계 3대 대중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이 한국 국가 이미지와 한국산 제품, 여행, 화장품과 성형, 심지어 먹기조차 힘든 한국 음식 등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문화산업 육성의 시초였는데 이런 수준 높은 안목을 가진 정부는 없었다. 오포와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초기에 한국 스타일의 광고를 내세웠던 걸 기억할 것이다. 당시 한국은 한국 드라마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무료로 한국 드라마를 세계 각국에 방영했다. 우리 중국은 공짜 한국 드라마의 총 공세 속에 보보경심의 판권을 한국에 팔았다는 자부심에 빠졌었는데 요오쿠는 회당 270만 위안이라는 비싼 가격에 한국판 보보경심을 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엔터 산업을 대내 홍보 도구로 삼을 생각은 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았으며 다른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중국도 한국 정부를 공부하기 시작해 정부와 관공서가 나서서 중국 드라마를 아프리카에 보급하기 시작했지만 정책적으로 한국보다 세밀함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일례로 중국은 영화 수출을 촉진하고자 해외 시장에서 100만 위안 이상 흥행 수입을 올린 중국 영화에 대해 해당 수입의 1%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썩은 정책을 내놓다니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 수출할 수 있는 영화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영화사에서는 당연히 수출을 할 것이다.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수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 교육시키고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해 특별히 영화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중국은 한국이나 서양에서 감독들을 초청해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에서 청년 인턴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규정하면 어떨까?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문화 개방을 통해 자국에서 자국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였다면 아마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문화산업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한국과 같은 성공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한국을 추켜 세운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단지 한국 정부의 몇몇 장점을 언급한 것뿐이다. 또한 한국의 이와 같은 성공이 중국 정부가 패널과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가 저급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백화제방이라는 성어처럼 저급한 것과 고급적인 것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로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가 저급한 것들이었다. 이는 저급한 것들 또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대택문도 훌륭하고 한무대제 또한 훌륭하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기엔 무리가 있다. 한국에도 시그널과 같은 명품 드라마가 있지만 시그널과 태양의 후예 중 영향력과 상업 가치가 큰 건 어느 쪽이었을까? 어느 드라마가 한국에 더 많은 외화를 벌어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여행을 오게 만들고 한국 상품들을 구매하게 만들었을까? 중국이 랑야방을 아무리 잘 찍어도 해외에서 돈을 벌기는 힘들다. 우리의 귀주 이야기와 책상 서랍 속의 동화는 많은 상을 수상했지만 외국인들에게 중국 농촌 사회에 대한 어두운 인상을 남겼다.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 랑야방의 조회수는 웬만한 대만 드라마에도 못 미친다. 우리는 백화제방이 필요하다.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미국 드라마를 보겠지. 누가 아시아 드라마를 보겠는가? 미국의 정치물, 폭력, 범죄물, 탈옥물인 프리즌 브레이크와 같은 드라마를 우리는 찍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금지되어 있어 찍을 수도 없다. 우리는 착실하게 한국을 배워서 먼저 로맨스나 도시 배경 드라마, 아이돌 드라마를 찍어서 중국 스타를 알려 팬덤을 형성한 다음 품격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면 인기를 얻을 것이다. 해당 논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족주의자들 왈, 우리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도 둘째를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값싼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값싼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영광이겠어. 악플러들 왈,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관리가 쉬워서 그래. 악플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잖아. 캄보디아랑 미얀마도 인구가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가난한 걸까? 작은 나라는 발전하기 쉽지. 게다가 한국은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산업을 전수해준 결과야. 전 세계 작은 나라 중에 한국에 비할 만한 나라가 몇이나 되냐? 그들은 노력하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차이지.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지. 민주주의. 웃다가 이가 다 빠졌다. 나한테 배상하든지 내 변호사 고소장 기다리든지 해라. 차 마시고 싶어? 내가 통계 하나 소개해줄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야. 중국은 4%고 비교가 되냐? 대학 진학률 70%로 어떻게 발전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4%라고 해도 한국 전체 인구수보다 많아. 이놈의 핑계. 저 사람은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생스러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도 왜 가난할까? 노력이 다가 아니야. 능력도 있어야지. 싱가포르는 더 작은데 어떻게 한국보다 더 발달했을까? 싱가포르의 경제는 확실히 나쁘지 않지만 공업 능력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되지.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하면 훨씬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현대 국가의 본보기야. 경제적으로는 본보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절대 아니야.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서 수출로 큰 돈을 벌고 중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고. 근본적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한 거야. 하지만 비통하게도 한국은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지. 발달한 게 면적이랑 무슨 상관이야? 면적이랑 상관이 없으면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빈번하게 침략전쟁을 벌인 걸까? 여행하고 싶어서? 친미니까 그렇지. 미국 바짓가랑이나 붙잡아서. 인도랑 베트남도 친미야. 베트남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섭게 발전했어. 30년 후 베트남의 인당 경제 수준은 중국보다 훨씬 높아질 거야. 그때가 되면 베트남 와이프도 사올 수 없겠지. 김간에는 친중인데 어떤가 비교해봐. 네 마리의 용의 기적은 모두 미국, 일본 등 서방 열강에게 산업을 전수받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소련과 동유럽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전선의 의미가 농후하지. 진심이야? 서방 국가들은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을 부양하면서 그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중러에 대항하고 감사하네.
알고 보니 미국과 유럽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근면하게 노동하고 있었으니 세계의 모범이네. 대통령이란 직업이 고위험 직종이기 때문이야. 한국이 아무리 발달해도 중국의 선전시 하나에도 못 미쳐. 너가 말하는 건 베트남이고 한국은 광동성이랑 비슷해. 삼성전자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현대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달리고 있지만 선전은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뭐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 인정받고 싶으면 역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해. 선전에는 대형은행과 부동산 기업이 있잖아. 문화 수출의 중요성. 그래서 한국이 맨날 우리 문화 훔쳐가잖아. 우린 신경 안 써. 상업적인 수출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두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숭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신감을 잃었네. 역병 때 국민들이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 기꺼이 책임졌지. 이런 국가가 만약 발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응답할 수 없을 거야. 한국인들은 실속 있고 용감하게 개혁하고 예의가 바르며 투명해. 발달한 건 발달한 거고 관건은 북한을 두려워한다는 거. 미국이 가난한 한국을 지원해줬기 때문이야. 한국은 미국 동생이니까. 엔터, 게임, 전자과학기술 모두 엄청나게 발달했어. 국토 면적이나 인구는 발달하는데 상관없어. 제도랑 관계가 있지. 얘들아 기억해. 국가 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 영원히 이익만 있을 뿐. 인간관계도 똑같아. 작은 한국, 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인재는 넘쳐나고 경제도 발달하고 대단하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국민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사실이 증명됐지. 한국의 경제가 발달했어도 구매력은 중국보다 조금밖에 높지 않아. 엄청 높아. 한국 생활용품, 자동차, 부동산, 옷, 가전제품 가격이 중국이랑 비슷하거나 심지어 저렴해. 소득은 중국보다 몇 배는 많은데 구매력이 비슷하다고? 한국 여자가 세계에서 제일 예뻐. 확실히 대단해. 배워야 한다. 한국 정부는 돈 들여서 인재 육성해서 이스라엘 보내고 미국에 연구하러 보내면 먹튀할까봐 걱정 안 되나? 한국 경제의 70%는 미국인들 손에 있어. 한국인들은 자국 제품 사는 걸 영광으로 삼는 동시에 자국 산업 발전을 촉진하지만 중국은 외제 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산업이 발전하면 외국 브랜드에 인수 합병되지. 한국의 엔터 산업은 확실히 발달했어. 내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야. 한국은 일을 할 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 멀리 가지. 한국과 일본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단결력이 있어. 게다가 한국인들은 유학생활을 마치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력을 다하지만 우리 중국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앞서 있는 거야. 면적이 크지 않은데 미녀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어. 중국 거는 외국으로 보내도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이건 바로 체제 문제야. 이렇게 작은 나라가 공업 과학기술까지 이렇게 강하다니.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오히려 우리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 한국에서 대통령은 한 가지 직업에 불과한 노동자야. 한국은 확실히 강대해. 역병 대응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제도 정책이 살아있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을 대기업이 후원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제품으로. 학생들에게 현지 국가에서 물건을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게 하지. 이 논평 쓴 쓰미다 놈은 한국 국적으로 바꿔라. 동아시아 사람들은 지능이 높아서 정책만 좋다면 부유해질 수 있지.